저는 김철수입니다. 75세의 나이에 가장 좋은 동반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40년 동안 일했던 공장에서 감독으로 은퇴했을 때 저는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한때 바쁘게 돌아갔던 일상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처음에는 이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집 베란다에 앉아 혼자 아침을 먹던 날이 기억납니다. 아내 박영희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때 일과 동반자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 더 이상 모르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힘든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큰 발견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일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서랍에서 찾은 오래된 노트를 들고 같은 베란다에 앉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차 글이 술술 써지기 시작했죠. 제 두려움, 기억들, 간직해왔던 꿈들에 대해 썼습니다. 마치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소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상자 밑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꿈으로 가득 찬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각 사진, 각 기억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결국 이미 많은 것들을 극복했잖아요. 젊었을 때 부모님의 죽음, 직장에서의 어려움들, 영희의 상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자녀들이 연락을 늦게 하거나 이웃들이 방문하지 않으면 불안해했죠. 오늘날 저는 이런 순간들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재즈를 좋아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전에는 탐구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오래된 레코드 플레이어를 사서 매일 오후 다른 음반을 골라 듣습니다. 제 딸 민지는 항상 제가 달라졌다고, 더 평온해졌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자신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진정으로 자신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저는 제가 강한 성격을 가졌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인내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집이 세다는 것도 알지만 제 버릇을 보고 웃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내면의 평화가 더 많은 사람들을 제게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주민센터의 윷놀이 모임에서 친구들은 항상 제 의견을 물어봅니다. 제가 그들보다 더 현명해서가 아니라 제가 어떤 내적 평화를 찾았다는 걸 그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쫓느라 때로는 멈춰서 자신을 알아가는 걸 잊곤 합니다. 오늘 75세의 나이에 저는 30대 때보다 더 자신감 있고 평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답을 알아서가 아니라 제 의문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영희가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했습니다. 자녀들은 제가 그들의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했고 이웃들은 매일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 걱정을 이해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혼자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다고 고백합니다. 영희는 항상 집, 청구서, 음식을 관리했죠. 혼자 지낸 첫 달이 기억납니다. 밥을 지으려다 냄비를 3개나 태웠고 세탁기에 흰옷과 색깔 옷을 섞어 넣었으며 전기 요금을 2번이나 낼 뻔했습니다. 마치 70세에 인생의 초보자가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알아요? 절망하는 대신 그 모든 것을 개인적인 도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이미 글쓰기에 맛을 들였거든요.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목록을 만들었죠. 요리하기, 빨래하기, 청구서 정리하기, 장보기, 영희가 그토록 사랑했던 정원 가꾸기. 제가 배운 첫 번째 것 중 하나는 요리였습니다. 영희의 오래된 요리책에서 찾은 간단한 레시피로 시작했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처음으로 맛있는 된장찌개를 만들었을 때 그건 정말 큰 승리였습니다. 이제는 요리의 실험도 해봅니다. 제 정원에서 기른 허브로 만든 양념장은 가족들과의 일요일 점심 식사에서 유명해졌죠. 정원 가꾸기도 중요한 배움이었습니다. 영희는 자랑스러워하던 장미 화단이 있었죠. 처음에는 그녀 없이 모두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시작하고 꽃집의 정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오늘날 저는 장미뿐만 아니라 민트, 바질, 심지어 방울토마토도 키워 요리에 사용합니다. 가장 큰 발견 중 하나는 혼자 여행을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온천으로 일주일 동안 혼자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자녀들은 거의 기절할 뻔했죠. 아버지, 혼자 여행해 본 적이 없잖아요 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났고 제 온 페이스를 따랐으며 도시가 아직 잠든 동안 일찍 일어나 걷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의 작은 것들을 고치는 법도 배웠습니다. 얼마 전에는 샤워기 발열체를 교체했는데 전에는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전기 기술자를 불렀을 거예요. 손자가 가르쳐준 대로 컴퓨터에서 간단한 스프레드시트로 제 청구서들을 정리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비디오를 보면서 집에서 운동도 하기 시작했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독립성이 저에게 다른 종류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위안이 됩니다. 이제 자녀들이 저를 방문할 때는 의무나 걱정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저와 함께 있고 싶어서 오는 거죠. 항상 말하듯이 배우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작은 성취 하나하나, 새로 습득한 기술 하나하나가 승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가끔 영희를 떠올리면서 그녀가 우리 집 그녀의 정원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어떻게 돌보는지 배웠는지 보면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저를 본 사람은 제가 오늘날 새로운 취미인 목공에 푹 빠져 있다고 하면 믿지 않을 거예요. 인생이 우리를 얼마나 놀라게 하는지 재미있죠. 모든 것은 집 지하실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오래된 도구들을 발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 도구들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집에서 작은 물건들을 만들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거의 우연히 주변에 있던 오래된 나무 조각들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원에 놓을 간단한 의자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였죠. 삐뚤빼뚤하고 어설펐지만 그래도 제 작품이었습니다. 한때 저를 그토록 두렵게 했던 고독이 창작의 귀중한 순간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에 작은 작업실을 만들었죠.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을 보면서 손자 민호가 유튜브 사용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첫 번째 진짜 프로젝트는 추억 상자였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영희가 제게 썼던 편지들을 보관할 특별한 것이 필요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늘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나무, 마감 기술,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각 프로젝트는 새로운 도전이었죠. 딸 민지를 위해 커피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감동해서 울었어요. 아빠, 재능이 있으시네요. 라고 그녀가 말했죠. 재능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드는 각 작품에 제 이야기의 일부가 담겨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취미가 시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꿨는지입니다. 전에는 하루하루가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시간이 날아가듯 빠릅니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정원을 돌보고 나서 작업실로 갑니다. 거기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때로는 한 작품에 몰두해 있다가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어 있죠.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는 증손자들을 위해 나무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 자동차, 작은 동물 모형, 인형의 집 등을 만들었죠. 증손자들이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장난감을 받고 눈을 반짝이는 모습을 보는 것. 그 기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나무를 사포질하다가 문득 목공이 인생과 얼마나 비슷한지 깨달았어요.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각 단계의 시간을 존중해야 하며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프로젝트를 조정해요. 실수가 때로는 더 흥미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배웠죠. 제 이웃 정 씨가 제 작품을 보러 오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기본적인 기술을 몇 가지 가르쳐 줬죠. 이제 우리는 일주일에 2번 지하실에 모여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예전에 느꼈던 고요한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도구 소리와 서로 나누는 이야기로만 간간이 깨지는 함께 나누는 침묵이에요. 창의력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줄곧 내 안에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고독이 실은 이 발견의 동반자였죠. 내 날들의 고요 속에서 이 새로운 열정, 이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어요. 아시다시피 혼자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마음이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제 작은 목공소에서 나무를 사포질하거나 새 프로젝트를 위해 재료를 재는 동안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생각이 흘러요. 특별히 기억나는 날이 있어요. 복원하기 위해 찾은 오래된 서랍장을 작업하고 있었죠.
낡은 리스층을 하나씩 벗겨내면서 우리가 그 가구와 얼마나 닮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마치 우리 위에 쌓이는 층과 같아요. 어떤 것은 아름답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지만 모두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들어가는 한 부분이죠. 제 지하실 작업실은 일종의 명상의 공간이 되었어요. 거기서 톱밥과 도구들 사이에서 인생의 것들을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제가 항상 너무 서둘렀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빨리 자라기를, 주말이 빨리 오기를, 퇴직이 빨리 오기를 바랐죠. 이제는 각 순간이 지나가는 것이기에 귀중하다는 걸 알아요. 때로는 지하실 작은 창문으로 정원을 찾아오는 새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요. 그들이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현재를 사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기곤 해요. 얼마 전에는 한 쌍의 돼새가 둥지를 짓는 걸 봤어요. 나와 미영이 어떻게 함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갔는지, 벽돌 하나하나, 꿈 하나하나를 쌓아갔는지 생각하게 됐죠. 오래된 노트에 이런 생각들을 적어요. 처음에는 그저 단편적인 아이디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성찰로 발전했어요. 세상의 변화, 손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제 어린 시절의 추억들에 대해 써요. 마치 각각의 생각이 의미를 만들어갈 때까지 다듬어가는 나무 조각 같아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시간에 대해서예요.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느끼는 그 시간 말이에요. 행복할 때는 어떻게 빨리 가고 슬플 때는 어떻게 느리게 가는지. 50년 전의 어떤 순간들은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반면 지난주의 일들은 이미 먼 과거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얼마 전에 큰아들 철수가 방문했다가 제 성찰 노트를 발견했어요. 몇 페이지를 읽더니 놀라워하며 말했죠. 아버지, 이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셔야 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난 관객을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정리하고 주변 세상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써요. 사실 지금만큼 인생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젊었을 때는 항상 바쁘게 뛰어다니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이제는 멈춰서서 정말로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사랑에 대해, 상실에 대해, 손주가 자라는 걸 보는 기쁨에 대해, 삶이라는 신비에 대해 말이에요. 때로는 작은 것들에 대해 철학적으로 생각하곤 해요.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어떻게 옛 노래 같은지, 아침에 커피 향이 어떻게 부모님 집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지, 포옹이 어떻게 첫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단순한 생각들이지만 깊은 진실을 담고 있죠. 아시다시피 제가 겪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미영이 떠난 후 첫 크리스마스였어요. 우리가 항상 함께 꾸미던 트리, 그녀가 만들던 요리들, 식탁의 빈자리, 견딜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 안에 있던 줄도 몰랐던 힘을 발견했죠. 그 크리스마스 밤 슬픔에 빠지는 대신 뭔가 다른 걸 하기로 했어요. 작업실로 가서 트리를 위한 작은 나무 장식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조각을 깎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보낸 크리스마스의 행복한 추억을 담았어요. 고통스러웠나요? 네, 그랬죠.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고통을 아름다운 무언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감정적인 힘이란 참 이상한 거예요. 번개처럼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깊은 뿌리를 내리며 천천히 자라나는 나무 같은 거죠. 혼자 보낸 매일, 극복한 모든 도전, 견뎌낸 모든 그리움의 순간,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저를 강하게 만들어갔어요. 미영의 장미를 돌보며 정원에 있던 어느 오후가 기억나요. 갑자기 강한 폭풍이 몰아쳤죠.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그대로 서서 비를 맞으며 꽃들이 바람에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순간 저 자신을 그 꽃들과 동일시했어요. 우리는 인생의 폭풍에 휘어질 줄 알아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부러뜨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두려움 없이 제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운 거예요. 전에는 슬픔이 찾아오면 도망치려 했어요. TV 소리를 크게 켜거나 뭔가 할 일을 찾았죠. 느끼지 않기 위해 뭐든 했어요. 이제는 슬픔이 찾아오면 오래된 친구처럼 맞아들여요. 안락 의자에 앉아 노트를 꺼내고 필요하다면 눈물을 흘리게 해요. 힘든 날들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의식을 만들었어요. 아침에는 해 뜨는 걸 보며 커피를 마셔요. 오후에는 목공소에서 일하고요. 밤에 자기 전에는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어요. 아무리 나쁜 날이라도 항상 적을 만한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단순한 일들이지만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웃들은 가끔 제가 이제 더 강해 보인다고 말해요. 더 이상 아프거나 그립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아프고 그리워해요. 다른 점은 이런 감정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다루는 나무 조각들과 비슷해요. 때로는 다루기 어려운 매듭을 만나지만 그걸 억지로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그것과 함께 작업하는 법을 배워 최종 디자인에 통합하는 거죠. 얼마 전에 손녀가 어려운 이별을 겪고 울며 저를 찾아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서둘러 그 아이의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성급한 조언을 했을 거예요. 대신에 그저 곁에 앉아 핫초코를 건네고 그 아이가 이야기하게 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연약한 순간에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배운 건 강해지는 것이 두려움이나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을 용기와 자신에 대한 친절함으로 마주하는 것을 의미해요. 항상 말하듯이 우리는 돌이 아니라 나무 같은 존재예요. 유연하고 역경을 통해 성장하며 가장 강한 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단단히 지탱해주는 깊은 뿌리를 가진 존재죠.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참 재미있어요. 젊었을 때는 행복이 큰 성취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새 차, 승진, 비싼 여행 같은 것들이요. 이제 75세가 되어보니 진정한 기쁨은 일상의 가장 단순한 것들 속에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모든 것은 혼자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평범한 어느 아침에 시작됐어요. 항상 그랬듯이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정원에 벌사의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거기 그대로 멈춰 서서 꽃들 사이를 춤추듯 날아다니는 그 작은 생명체를 관찰했어요. 몇 분 동안 모든 것을 잊었어요. 문제들, 걱정들, 외로움을. 그때 내 주변에 내가 전에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그렇게 많은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내리는 커피향,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 오래된 음악 같은 매일 다른 저녁 하늘의 색깔들 항상 거기 있었지만 내가 너무 바빠서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의식을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신 후에 정원을 한 바퀴 돌아요. 새로 피어난 꽃 하나하나, 색이 변한 잎사귀 하나하나를 관찰해요. 때로는 그것만으로 거의 1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제 아이들은 제가 명상하는 노인이 됐다고 농담을 해요.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아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공 작업실에서는 각 나무 종류의 향기, 손가락 아래 다른 질감들을 감상하는 법을 배웠어요.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지도처럼 나무의 결만 감상하며 보내는 날들도 있어요. 영희는 항상 제가 너무 조급하다고 모든 걸 빨리 끝내려 한다고 말했어요. 이제야 그녀가 과정을 즐기라고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해요. 제가 발견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해 요리하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요리사는 아니에요. 전혀요. 하지만 재료를 신중히 고르고 내 속도에 맞춰 모든 걸 준비하는 데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얼마 전에는 어머니가 만들던 것과 똑같은 콩 요리를 만들었어요. 앉아서 먹으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건 좋은 눈물이었죠. 아시겠어요? 손주들의 방문도 다른 의미를 갖게 됐어요. 전에는 항상 그들을 데리고 나가 놀고 선물을 사주고 큰 계획들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이제 우리의 가장 좋은 오후는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개미들이 일하는 걸 관찰하거나 목공실에서 작은 프로젝트들을 하는 거예요. 함께 나무 자동차를 만들어 끝냈을 때 그들 눈에서 반짝이는 빛은 어떤 비싼 장난감보다 더 가치 있어요. 모든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빵집의 따뜻한 빵, 친구의 전화,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내 몸에 대해서요. 이런 단순한 축복들은 전에는 일상의 바쁨 속에서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가장 흥미로운 건 뭘까요? 작은 것들에 더 감사할수록 감사할 이유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치 인생이 우리에게 행복이 큰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의 날들을 채우는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나 자신을 더 잘 알수록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치 모든 그 고민과 혼자 보낸 시간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일종의 특별한 안경을 준 것 같아요. 이 변화가 분명해진 날을 잘 기억해요. 여기 근처에 전구 아저씨 가게에 있었는데 늘 동네에서 까다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미경 할머니를 봤어요. 그녀는 몇 원 때문에 계산원과 다투고 있었어요.
몇 년 전이었다면 그 장면에 짜증이 났겠죠.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그녀의 눈에서 내가 알아본 무언가가 있었어요. 외로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최근에 남편을 잃었더라고요. 내가 영희를 잃은 것처럼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물가가 비싸다고 언급하면서 조금씩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날 미경 할머니는 제 좋은 친구예요. 가끔 저희 집에 커피 마시러 오시는데 그날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웃곤 해요. 목공실에서 사람들을 위해 작은 선물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비싸거나 복잡한 선물이 아니라 의미 있는 간단한 것들이에요. 전구 아저씨의 가게 열쇠를 항상 잃어버리는 걸 알아채고 열쇠거리를 만들어 드렸어요. 동물병원 주인에게는 가게 이름이 새겨진 작은 팻말을 만들어 드렸고요. 작은 제스처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제가 배운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진정으로 듣는 것이에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죠. 제 손자 준호가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러 왔을 때 예전처럼 서둘러 조언하지 않았어요. 그저 베란다에 앉아 그가 말하게 두고 말뿐만 아니라 말 사이의 침묵에도 주의를 기울였어요. 목요일은 우리 집에 특별한 날이 됐어요. 이웃 몇 분이 오후 차를 마시러 오기 시작했어요. 격식 있는 자리는 아니고 각자 나눌 것을 가져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이야기, 걱정,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동네의 일종의 고해사제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마음을 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고통과 극복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 저와 함께 목공을 하는 제 이웃 민수 씨는 몇 년 전에 아들을 잃었어요. 그는 그 일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일하던 어느 날 공유된 침묵이 그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때까지는요. 그날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을 뿐이에요. 때로는 접촉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해요. 인생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이 재미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시간과 경험, 그리고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실수들과 함께 발전하는 재능이라는 걸 더 깨닫게 돼요. 목재를 다루는 것과 같아요. 인내, 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게 필요해요. 인생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게 흥미로워요. 한 일요일 오후에 한계에 대해 배웠어요. 새 이웃의 이사를 도와주느라 하루 종일 고생한 후 너무 지쳐 있었어요.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고 등이 아팠지만 그래도 영숙 씨가 커튼을 바꾸는 걸 도와달라고 했을 때 네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게 하는 등 통증으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나 자신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오래된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거죠. 영희는 항상 이에 대해 경고했어요. 재서가, 그녀가 말했죠. 세상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어. 그때 제가 의식적인 동해 정책이라고 부르는 걸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요청이든 받아들이기 전에 저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할 에너지가 있나? 이게 나에게 좋을까? 나를 해치지 않고 도울 수 있나?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답이 아니오라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영숙 씨가 다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깊이 숨을 쉬고 말했어요. 오늘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런 일을 정말 잘하는 청년을 알고 있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했을 때 놀랐어요. 그때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을 더 존중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아침은 온전히 제 시간이에요. 정원을 돌보고 가벼운 운동을 하고 조금 명상을 해요. 오후는 주로 목공과 방문객을 받는데 할애하지만 매일은 아니에요. 수요일은 완전한 휴식일로 정했어요. 방문이나 약속 없이요. 아이들과도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들이 손주들과 함께 방문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만 때로는 조용함과 고독이 필요해요. 전에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걱정했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제 감정을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완벽히 이해했고 오히려 그 때문에 저를 더 존중하게 됐어요. 목공실에 제 시간표를 적은 작은 판을 걸어놨어요. 누군가 시간 외에 나타나면 그냥 그걸 가리키고 미소 지어요. 사람들은 점차 익숙해졌어요. 이웃들 중 몇몇은 농담을 해요. 재석 씨가 이제 의사 스케줄처럼 바빠졌네요. 그런데 왜 안 되겠어요?
우리의 시간은 어떤 나이에도 소중하니까요.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어떤 것들에 대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예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치게 할 것 같은 행사 초대를 거절할 때 나는 내 건강에 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힘을 넘어서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할 때 나는 내 웰빙에 예 라고 말하는 거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내 한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수록 사람들도 나를 더 존중하는 것 같아요. 마치 내 자신을 돌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만났던 미란 씨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재석 씨, 당신에게서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 배웠어요. 그렇게 75세가 되어 내 삶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걸 깨달아요. 영숙이 떠난 후 외로운 여정으로 시작된 것이 진정한 발견과 연결로 가득한 모험이 되었죠. 오늘날 내 집은 더 이상 단순한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만남과 애정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었어요. 목요일은 여전히 특별한 날로 친구들이 모이는 오후 티타임이 있죠. 작업실의 나무 향기가 오븐에서 구워지는 케이크 향과 섞이고 웃음소리가 영숙의 장미가 여전히 피어나는 마당에 울려 퍼져요. 아이들도 변화를 느껴요. 민지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요즘 더 활기차 보이세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목공실에서 만드는 각각의 작품, 친구들과 나누는 깊은 대화, 정원에서의 조용한 순간,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목공 친구인 승우는 우리의 우정이 그가 가졌던 어떤 우정과도 다르다고 말해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가 말해요. 우리는 나무가 제대로 다듬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적절한 순간을 기다릴 줄 알아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특별한 방식으로 깊어졌어요. 그들은 이제 할아버지를 그저 방문하러 오는 게 아니라 배우고 나누고 함께 성장하러 와요. 예전에는 비디오 게임에만 관심 있던 준호가 이제는 작업실에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무의 비밀과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비밀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건 뭘까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미란 씨, 승우, 시장의 철수 아저씨, 이들 각자가 내 삶에 다른 색깔을 더해줬어요. 이 우정들은 진정성, 상호 존중, 기쁨과 슬픔의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능력에서 태어났죠. 영숙은 항상 인생이 패치워크 퀼트 같다고 말했어요. 각 조각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모여 더 크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든다고요. 이제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완전히 이해해요. 내 삶은 단순한 순간들, 진정한 우정들, 그리고 일상의 발견들로 이루어진 그 다채로운 퀼트가 되었어요. 그렇게 내 이야기를 마무리하지만 마침표가 아닌 말줄임표로 끝맺어요. 왜냐하면 매일이 새로운 빈 페이지이고 배우고 사랑하고 살아갈 새로운 기회니까요. 손주들에게 항상 말하듯이 인생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걸 멈추지 않아. 다만 우리 마음을 열고 인생이 주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그리고 여기 내 베란다에 앉아 노트북에 이 마지막 문장들을 쓰면서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껴요. 살아온 모든 순간, 내 삶을 스쳐간 모든 사람, 배운 모든 교훈에 대한 감사함이죠.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연수가 아니라 그 연수 속의 삶이니까요.